축구 통계 분석에 있어 세계 최고로 공인받은 옵타에서 유로파리그 결승전 당일 마지막 데이터까지 포함해 공개한 우승 확률 예측에서 토트넘 허스퍼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뒤집는 반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슈퍼컴퓨터가 손흥민 선수의 우승을 예상한 것인데요. 옵타가 운영하고 있는 축구 분석 전문 매체 디 애널리스트에서는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정밀 데이터로 분석한 컬럼 내용, 그리고 토트넘의 우승 확률을 높인 결정적 요인, 손흥민 선수의 복귀 효과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의 전술 고집 포기 효과까지 상세하게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옵타의 슈퍼컴퓨터의 예측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승전에서는 두 팀의 전력이 거의 비슷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토트넘이 50.3%의 확률로 약간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의 토트넘은 맨유를 모든 대회에 만나 통틀어 3차례나 꺾었습니다. 참고로 한 시즌에 맨유를 4번이나 이긴 팀은 1985-86 시즌에 에버튼이 유일한데 무려 40년 만에 이룰 수 있는 역사죠. 이번 경기에서 후뱅 아모링 맨유 감독이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다면 맨유 역사상 첫 시즌에 메이저 트로피를 거머쥔 세 번째 감독이 됩니다. 앞선 두 명은 2016-2017 시즌의 주제 무리뉴 감독, 그리고 2022-2023 시즌의 에릭 텐하흐 감독입니다. 두 팀 모두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로파리그 결승전은 단순한 우승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프리미어리그 순위표에서 16위와 17위에 위치한 두 팀의 맞대결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소 흥미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 시간 수요일 밤 한국 시간으로 5월 22일 목요일 새벽 4시 스페인 빌바오의 산마메스에서 열리는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절실한 무대입니다. 토트넘은 2008년 후안데 라모스 감독이 이끌었던 리그컵 우승 이후 단 하나의 트로피도 들어올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거취에도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해 9월 나는 부임 2년차에 항상 우승컵을 들어 올려왔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반면 맨유의 아모린 감독은 이 팀은 맨유 역사상 최악의 팀이다라며 자신감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이번 결승전의 승리팀은 챔피언스리그 진출과 함께 재정적인 혜택을 얻게 되고 아모린 감독에게는 특히 팀 재건을 위한 큰 발판이 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패배한 쪽은 구단 역사상 가장 실망스러운 시즌이라는 불명예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결승전은 유럽 클럽 대항전 역사상 6번째로 열리는 잉글랜드 팀 간의 결승전인데요. 이탈리아와 스페인 팀 간의 결승전이 각각 5번이 있었고요. 그 중에 3번이나 토트넘이 결승전에 올라왔다는 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토트넘은 1972년에는 울버햄튼을 꺾고 유에파컵 우승을 이뤄냈었고 2019년 유에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는 리버풀의 패배에 준우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수요일 결승전이 열리는 날은 토트넘이 마지막으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지 17년 86일 마지막으로 유럽 대항전 우승을 이룬 1983-1984 유에파컵 우승 이후 무려 40년 363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번에 우승한다면 리버풀에 이어 두 번째로 유에파컵 유로파리그를 3번이나 우승한 잉글랜드 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중원의 핵심 자원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입니다. 데안 쿨루셉스키, 제임스 메디슨, 루카스 베리발이 모두 결장할 예정인데요. 특히 1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쿨루셉스키, 10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메디슨은 손흥민 선수와 더불어 두 자릿수 어시스트를 기록한 주축 선수죠. 손흥민 선수도 11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손흥민 선수가 최근 부상에서 복귀해 지난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는 선발 출전해 좋은 경기를 보이며 희망의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11개의 도움 외에 11골도 기록하고 있는 선수로 17골을 기록하고 있는 브레넌 존슨, 15골의 도미닉 솔란키, 12골의 제임스 메디슨에 이어 팀 내 4번째로 많은 골을 넣은 선수이기도 합니다. 특히 솔란키는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에서 큰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인틀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의 8강전 페널티킥, 그리고 보데글림트와의 준결승 1, 2차전에도 모두 득점했습니다. 또한 솔란키는 맨유를 상대로 한 최근 4경기에서 연속골을 넣고 있습니다. 본머스 시절을 포함한 것인데 맨유를 상대로 개인 5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한 선수는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외에는 없다고 합니다. 한편 이번 결승전을 앞두고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인데요. 그는 유럽의 메이저 대회 결승전에 오른 첫 번째 호주 출신 감독입니다. 새로운 국가 출신 감독이 처음으로 결승에 오른 사례는 2021년 노르웨이 출신 올레 군나르 솔샤르 감독이 맨유를 이끌고 비아레알과 맞붙었던 유로파리그 결승이 마지막이었는데 그 당시 우승은 비아레알이 차지했습니다. 반면 맨유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부진했지만 유로파리그에서는 매우 극적이고 좋은 여정을 이어왔어요.
특히 8강전에서 올랭피크 리옹을 상대로 한 7대6의 극적인 역전 합계 승리가 백미였죠. 맨유는 올 시즌 유럽 대항전 전 경기를 통틀어 무패를 기록한 유일한 팀입니다. 총 14경기에서 9승 5무를 기록했는데요. 득점도 무려 35골로 유로파리그 단일 시즌 최다 득점팀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기록보다 많은 골을 넣은 팀은 1972-73 시즌에 맨헨글라트바흐 36골, 2010-2011 시즌에 포르투 37골, 2018-2019 시즌 첼시 36골 뿐입니다. 그리고 이 팀들은 모두 우승팀이었습니다. 아모린 감독은 트로피 하나로는 맨유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이 대회 우승은 그에게 커다란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아모린 감독의 맨유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경기당 평균 승점이 0.92점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만약 맨유가 이번 결승전에서 승리한다면 그 중심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있을 것입니다. 브루노는 유로파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선수, 총 46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어시스트 기록만 따지면 19개로 역시 최다 기록입니다. 이번 시즌만 해도 브루노는 7득점 4도움을 기록하며 올랭피크 리옹의 라양 셰르키의 12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일 시즌 잉글랜드 클럽 선수들 중에서는 2018-2019 시즌에 첼시 소속 올리비에 지루가 11골 4개의 도움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번 결승전은 양팀 모두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 만큼 격렬한 공방전이 예상되는데요. 이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라스무스 호일룬 같은 맨유의 공격 선수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높은 지역에서 볼 탈취 후 하이라인 압박 이후 슈팅으로 연결한 수치가 아틀레틱 클럽 빌바오의 30회 다음으로 맨유 23회, 토트넘 22회, 즉 맨유와 토트넘이 공동 2위권을 형성하고 있고요. 다이렉트 공격 횟수에서는 맨유가 올랭피크 리옹과 함께 32개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팀의 맞대결 역사도 살펴보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이 9번째 유럽 대항전 결승전인데요. 잉글랜드 클럽들 중에서는 15번 진출했던 리버풀 다음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결승전 4경기 중 3경기에서 패배했고 유일한 승리가 2016-17 시즌 아약스를 상대했던 유로파리그 결승전의 2대0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토트넘과의 맞대결 성적이 좋지 않은데요. 이번 시즌만 3번 만나서 3번 모두 졌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원정 0대3, 홈 0대1 패배, 카라바오컵에서는 3대4로 패배했고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 결승골을 넣었죠. 토트넘이 한 시즌에 같은 팀을 4번 이긴 적은 단 한 번뿐인데요. 그 상대는 1992-93 시즌의 맨체스터 시티였습니다. 반면 맨유가 한 시즌에 같은 팀에게 4번 패배한 경우는 앞서 언급했던 1985-86 시즌의 에버튼뿐입니다. 현재 맨유는 토트넘을 상대로 한 최근 6경기에서 2무 4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7경기 연속 토트넘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좋은 기억도 있는데요. 두 팀은 유럽 대항전에서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1963-64 시즌 컵 위너스컵 16강전에서 맨유가 토트넘의 4대3 승리를 거두며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었습니다. 옵타의 슈퍼컴퓨터 예측 결과 토트넘이 50.3%의 확률로 우승할 것이 예상됐고 맨유는 49.7%였는데요. 90분 정규 시간 내에 승리하는 확률은 토트넘이 37.5%, 맨유는 35.2%로 예측됐으며 나머지 27.3%가 바로 연장전 또는 승부차기로 이어질 가능성이었고 그 이후 연장이나 승부차기에서도 토트넘이 더 유리하다라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무려 1만 회의 시뮬레이션의 결과에서 대진표가 확정됐을 때는 맨유의 근소 우위였지만 현 시점, 현재 출전할 수 있는 선수들의 최종 스쿼드와 마지막 경기 데이터까지 합산한 결과 토트넘이 유리하다고 나온 것이죠. 그 배경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디 애널리스트가 추가로 분석한 내용, NG볼은 사라졌는데 그게 정말 중요할까라는 주제의 토트넘 분석 칼럼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 허스퍼는 더 이상 NG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한때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무모한 축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실용주의적인 접근은 유로파리그 우승이라는 결실을 눈앞에 두게 만들었죠. 2023년 11월 첼시와의 경기에서 1대4로 대패했던 경기는 토트넘 팬들에게 악명 높은 경기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2명의 선수가 퇴장당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이라인 수비를 고수하며 경기에 나섰던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친구. 내가 있는 한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 5명만 경기장 위에 남아도 우리는 나가서 싸울 겁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잉글랜드 무대에서는 낯선 인물이었지만 그가 호주, 일본, 셀틱에서 보여준 전례나 토트넘 부임 초기의 행보를 보면 결과 못지않게 재미를 중시하는 인물이라는 점은 명확했습니다. 실제로 셀틱에서 스코틀랜드 리그 우승을 확정지은 후에도 많은 골을 넣는 것이 축구의 가장 큰 재미이며 승리보다 더 중요할 때도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첼시전의 참패 이후 포스테코글루는 전술적 무모함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글렌 호들 전 토트넘 감독은 축구 자살 행위라고 평가했고 리버풀 레전드 제이미 캐러건은 정신 나갔지만 보는 재미는 있었다고 말했죠. 결과적으로 토트넘은 많은 찬스를 만들기는 했지만 실점도 쏟아지며 대패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목표였다면 포스테코글루는 확실히 성공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토트넘의 시즌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리그 2년 차인 이번 시즌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37경기에 무려 21패를 기록하며 17위에 머물러 있고 잔류권 위에 간신히 걸쳐있는 상태입니다. 득점력만큼은 여전히 뛰어났는데요. 리그에서 63골을 기록했고 이는 첼시가 2018-2019 시즌 3위를 차지할 당시의 총득점과 같으며 블랙번이 42경기로 한 시즌이 치러졌던 1993-94 시즌 2위를 차지할 때의 득점과도 같은 수치입니다. 심지어 마지막 경기에서 패배한다고 해도 토트넘은 플러스 골득실로 시즌을 마칠 수 있는데요. 이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플러스 골득실을 기록하고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 팀이 2003-2004 시즌 16위였던 맨시티 플러스 2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더라도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비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하에서 토트넘은 공격 의지를 수비 안정성과 조화시키는데 거의 실패했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세 팀만이 토트넘보다 더 높은 기대 실점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시즌 전체 기대 실점이 62.1골로 경기당 1.68골을 실점할 것으로 집계된 것이죠. 이 그래프에 나타난 대로 프리미어리그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동안 기대 실점이 6경기 평균 1.0골 아래로 떨어진 게 2번뿐이었을 정도로 매경기 실점이 유력한 경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 실점이 0점대였던 것은 아주 짧은 기간 잠시에 불과했죠. 대부분의 시즌 동안 해당 수치가 1.5골 이상을 유지해 2골을 먹을 수 있는 경기에 가까운 운영이 됐던 겁니다. 물론 이런 부진에는 부상도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와 미키 반더벤이라는 주전 센터백들이 동시에 약 4개월간 결장했죠. 이들 외에도 우도기, 골키퍼 비카리오, 미드필더 벤탄쿠르, 쿠르셉스키, 공격수 히샬리송, 솔란키, 손흥민, 오도베르 등 주축 선수들이 번갈아가며 장기간 빠졌습니다. 겨울 동안에는 거의 풀스쿼드 없이 경기를 치렀고 유럽 대항전, 프리미어리그, 리그컵, FA컵 등 겹겹이 쌓인 일정 속에서도 팀 운영이 계속됐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포스테코글루는 전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능한 자원 내에서 NG볼을 고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격적인 축구가 계속됐고 거의 모든 경기에서 득점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수비는 끊임없이 무너졌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축구를 고수하는 감독의 철학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점수가 어떻든 누가 결장했든 간에 스타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디애널리스트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런 접근 방식이 이 많은 부상을 야기했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유로파리그 결승 진출이라는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토트넘은 수요일 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스페인 빌바오에서 맞붙는데요. 이번 유로파리그 여정 동안 토트넘은 NG볼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축구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보여주지 않았던 유연한 접근이었습니다. 선수단의 부상과 자신감 하락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수비를 우선시하고 점유율보다 효율성을 선택했습니다. 보데글림트와의 4강 1차전에서는 볼 점유율이 41.4%에 그쳤고 상대의 기대 득점은 0.26골로 토트넘의 시즌 최소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4강 2차전에서는 메디슨이 없는 상태에서 더욱 극단적인 전략을 선택했는데요. 점유율은 단 31.6%였고 상대의 기대 득점은 0.43골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이후 원정 경기 최소 수치였습니다. 8강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는 1차전 1대1 무승부 이후 36.6%의 점유율 속에 페널티킥 한 방으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유로파리그에서 기대 실점 5경기 평균은 0.5골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프리미어리그에서와는 전혀 다른 수치입니다. 물론 상대팀의 수준 차이도 영향이 있겠지만 수치와 전술 양쪽 모두에서 명백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분명합니다. NG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시즌 말 챔피언스리그 진출 여부보다 경기력 향상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4위 안에 들었지만 1위와 25점 차이, 승점이 그렇게 차이가 난다면 그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인지 의문이라고 말했었죠. 그러나 올 시즌에는 그런 증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스테코글루는 자신의 철학적 고집을 꺾었습니다. 이제는 그 여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지금 토트넘이 유로파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 축구는 과거 안토니오 콘테나 주제 무리뉴 시절을 떠올리게 할 정도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60% 이상 점유율을 기록한 경기가 42차례, 70% 이상도 10차례, 심지어 80% 이상도 한 번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10경기 중 점유율 최하위 3경기가 보데글림트전 프랑크푸르트와의 유로파리그 경기였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상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점유율을 버린 결과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변화는 결승전을 앞두고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더 이상 자기 방식으로 우승하겠다라는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유로파리그 후반 라운드에 접어들면서 그는 스스로 오랫동안 주장해온 원칙을 접었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은 맨유를 3차례 꺾었고 그 당시 점유율은 각각 60.5%, 55.8%, 46.5%였습니다. 즉 점유율을 지배하면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인데 가장 마지막 승리가 46.5%로 점유율이 낮다라는 것, 그리고 3경기를 치를수록 점차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결승전에서 토트넘은 창의적인 미드필더 3명, 메디슨, 쿨루셉스키, 베리바리 모두 결장합니다. 이 3명이 모두 빠졌던 경기는 단 2번뿐이었는데 하나는 지난 3월 본머스전, 다른 하나는 최근의 에스턴 빌라전이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메디슨과 쿨루셉스키가 없이 경기를 치른 적이 3번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2024년 1월 올드 트래포드 맨유 원정 경기였습니다. 그날 토트넘은 2대2 무승부를 기록했고 점유율은 무려 63.7%였습니다. 당시 손흥민, 비수마, 사르가 국가대항전 대표팀 차출 중이었고 부상 선수도 많았죠. 하지만 그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포스테코글루는 아직 팀을 만들어가는 중이었고 철학을 고수하며 내용을 보여주는 게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자신의 철학에 대한 믿음을 잃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이번 결승전에서는 확실히 새로운 수비 중심의 토트넘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난해 9월에 했던 나는 2년차에 항상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는 발언을 현실화시킨다면 그것은 그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일 것입니다. 지금 이 한 경기는 수년간의 철학적인 진보보다 토트넘 팬들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제 그 사실을 인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그 이후에도 지속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번 유로파리그 결승전 이 순간만큼은 토트넘에서 NG볼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리적인 변화가 토트넘의 맨유전 승리를 예상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과연 이 예상대로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커리어 첫 감격의 우승을 이루는 순간을 우리 모두 지켜볼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한준TV와 함께하는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 그리고 경기 후 분석과 해외 반응까지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